자, 4부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3, 4분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 4분면은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과목, 우리 수업 시간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직을 미시적으로 본다, 이론적으로. 그럼 실제로 조직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을지로나, 그죠? 뭐 충무로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오피스들이 많잖아요. 그죠? 명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큰 건물 안에 이렇게 밤에 보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이죠?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죠? 그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할 때 조직 이론이라는 건 큰 관점이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움직임, 특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은 미시적인 관점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의 어떤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우리가 organization, 글씨 또 못 쓰네요.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행동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조직 행동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이 안 돼요. 그죠? 조직이, 예를 들면 우리 조직하면은 그 한 뭐 삼성전자 혹은 뭐 LG전자 그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이 행동을 한다? 얼핏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 모여져서 어떤 집단, 그러니까 조직 내 어떤 부서나 팀을 이루게 되고, 이 부서나 팀이 합쳐져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직 행동이야. 근데 그렇게 보면 상당히 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작은 관점이죠. 출발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할 때 미시적으로 보면 조직의 어떤 큰 어떤 외형적인 거, 그죠?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에서 다룬다고 하면 매크로한 관점에서, 마이크로한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행동. 자, 그래서 조직 행동에서의 가장 큰 어떤 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어떤 비헤이비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동이 있으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이걸 행위라고도 해요. 행동보다 행위가 더 특정한 움직임을 말하죠. 그리고 퍼포먼스는 우리가 성과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조직 구성원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성과가 나오죠. 이 말 이해되세요? 어떤 행동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무슨 행동하고 있어요? 강의, 티칭하고 있잖아요. 티칭한다는 게 지금 제가 선생님이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서 말하니까. 언행을 우리가 보통 행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티칭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받을 테고, 그럼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획득하게 돼서 어떤 식으로든 뭐 취업을 잘할 수도 있고, 학점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학문적인 깊이가 넓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과로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티칭이라는 행동이 우리 학교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조직 행동은 그러면 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행동이 상당히 중요해. 성과와 연결이 되니까. 이해되셨죠? 행동이 성과와 연결이 되니까 중요한데, 그러면 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뭐니? 그럼 제가 지금 티칭을 하는데, 제가 지금 뭐 집안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업을 하는 도중에 있어서도 티칭할 때 영향을 주겠죠. 그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제가 막 손실이 너무 크게 났어요. 그러면 수업을 하면서도 주식 손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 티칭이라는 행위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제 성격이 상당히 화통해요. 도량도 되게 넓고, 그런 성격이면 주식 손실 부분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강의할 수 있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인데 수업을 하러 가는데 주차장에서 주차를 잘못해서 그 주차할 때 보면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범퍼를 부닥쳤어요. 부주의해서 잘못이죠. 티칭을 하는데 범퍼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대범한 성격이었다면 그 범퍼 그냥 갈면 되잖아요. 사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수업 시간에 계속 범퍼가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미안했죠, 사실은. 어찌됐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격 자체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성격 나왔으니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요새 뭐 많이들 하시는 거 MBTI라는 거, 그죠? 마이어스 앤 브릭스, 그죠? 부녀지간인데 이 두 사람이 성격 연구를 한 거예요.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마이어 브릭스 타입 오브 인디케이터라고 하거든요. 성격 유형이라고.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 그죠? 이 성격에 따라서. 제가 성격이 INTJ거든요. 정확하게는 INTJ와 INFJ의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또 이런 얘기도 좀 자세하게 하겠죠. 근데 이런 성격인 사람이 행동이 어떠냐, 그죠? INFJ는 어떤 성격이냐, 이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직 행동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 행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면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영향 주는 요소를 연구하는 거야. 그러면 조직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지각을 많이 한다, 결근을 자주 한다, 근무 시간에 좀 딴짓을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이 다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요소들을 파악해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겠죠. 조금 범위를 줄여서 얘기하면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가치관 같은 것도 상당히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요새 흔히들 워라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워라밸. 워라밸이 뭐예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죠. 그죠? 일과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 워라밸 우리만 쓰는 말이지만 그러면 요새 나이가 20, 30대의 비교적 젊은 친구들은 일과 자기 삶에 있어서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자기 삶에서 가치를 둔다. 나이가 60대 이상 되셨던 분들은 자기 어떤 가족보다 일에 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니까 어떤 일에 가치를 더 주는 경향이 있었다.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세대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다.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해서 궁극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을 이해하자는 거죠. 왜 저런 행동하니? 그죠? 그러면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겠죠.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겠죠. 자, 그래서 조직 행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접 학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차용해 와요. 심리. 그 다음에 사회학, 그죠? 조직도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는 거. 그리고 뭐 인류학 같은 경우, 그죠? 인류학이라고 하면 앞에 이제 문화 인류학 이런 말 많이 붙이거든요. 문화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치학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행동에 영향을 주고 관련이 있는 학문 영역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직 행동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2학년, 3학년 돼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도
경영학 공부하면서 조직행동 공부하면서 상당히 경영학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3, 4분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4, 4분면을 보니까 한 페이지 보셔야 돼요. 뭐라고 써있나?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 검은색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계속 쓸게요. Human Relation Theory. 아니, Theory가 아니죠. Human Relation Management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HRM은 죄송해요. Human Relation이 아니죠. 미쳤어. Human Resource지. 죄송해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바로 제가 체크가 될 텐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적 리소스니까 자원 관리라고 해서 줄여서 우리가 HRM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HRM.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뭐예요?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을 자원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직이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원이라는 말을 붙여요. 너무 중요하니까. 인적 자본 혹은 인적 자원 그러거든요. 휴먼 캐피탈 혹은 휴먼 리소스. 그리고 자원 얘기를 잠깐 해보면 조직에서 자원은 우리가 뭐 인텐저블 리소스, 텐저블 리소스에서 각각 무형의 자원, 유형의 자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자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인적이라는 말과 연동을 시킨다는 거는 인적 자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채용. 그죠? 채용. 채용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스태핑이라는 말을 써요. 스태핑. 채용할 때 리크루트먼트하고 그 다음에 실렉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리크루트먼트와 실렉션. 이걸 각각 이제 모집과 선발. 리크루트먼트하고 실렉션, 모집 선발이라고 하는데 채용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조직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원스 닭도리라는 회사를 음식점을 운영할 때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용 광고를 내죠. 그래서 모집 광고를 내요. 그죠? 사람을 모으는 게 모집이고 그 중에서 뽑는 게 선발이에요. 구별을 하면 그냥 여러분들 채용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거 할까요? 두 번째로 채용한 다음에 그냥 일 시켜요? 에듀케이션 하죠? 교육, 트레이닝, 훈련. 교육과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캐셔 일을 한다고 해요. 제가 우원스 닭도리탕에서. 그러면 캐셔 하려면은 카드를 갖다가 이제 전표 찍는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영수증 발행해 줄 때 뭐 현금 영수증 발행해 줄 것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 응대하니까 친절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육 훈련이 있다. 교육 훈련이 있다. 트레이닝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관리할 때 처음에 사람 뽑았어. 그 다음에 교육 훈련에 그 다음에 일을 얼만큼 했는지 교육시켜서 이제 배치할 거 아니에요.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고 평가를 해야죠. 평가. 이거 다 쓸게요. 글씨 엉망으로 써서 죄송해요. 지금부터라도 잘 쓰자. 이벨루에이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캐셔로서 얼만큼 일 잘했냐. 혹은 뭐 제가 자동차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 자동차 한 달에 몇 대 팔았니? 50대 팔았어요. 상당히 많이 판 거죠. 그럼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런 다음에 컴펜세이션 보상하는 거죠. 보상.
자동차 50대 팔았으니까 너는 성과급을 더 줄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한 달에 자동차 50대 정도 파는 영업사원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게 좋죠. 왜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활동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인재들을 유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 리텐션이라고 해요. 유지. 자, 지금 제가 HRM, 인적자원관리 영역 세부적으로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스태핑 크게.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은 트레이닝,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컴펜세이션, 평가 보상, 그 다음에 리텐션, 유지. 기름이 아니라 핵심이 이제 유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 평가가 막 5점 만점에 막 4.98 나왔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유지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인재가 타락해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로, 다른 조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HRM을 왜 이론적인 측면으로 두었느냐예요. HR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리죠. 채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평가에서 보상하고, 그들을 유지하고, 뭐 크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빠지면 뭐 이동도 있겠다. 무빙, 그죠? 얘는 A라는 부서, 마케팅 부서에서 B라는 부서, 재무 부서로 이동시켜야 되는가, 혹은 인사 부서로 이동시켜야 되는가, 로테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동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동에는 승진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제가 열거했는데, 이런 인적 자원 관리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인적 자원 관리의 그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아까 조직 행동, OB,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행동에 관한 거,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구성원들에 대한 폭이 넓어지잖아요. 저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가치관이고 어떤 자기 셀프 컨셉을 가졌으며 제 어떤 태도는 뭐고 가치관은 뭐고 어떤 지각을 하는지,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경험이 쌓이게 되면 HRM, 인적 자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동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 배치를 해요. 신입사원들을. A사원, B사원이 있는데 A사원 같은 경우에 성격이 내성적이야. 상당히. B사원은 외향적이에요. 그러면 성격에 대한 거, 간단한 거지만 성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성격이 외향적인 B사원은 어디 부서에 배치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거, 접촉이 빈번한 영업직 같은 데다 배치하면 괜찮겠죠.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은 연구직 같은 경우에 배치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적자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조직 행동에서 얻은 지식, 다시 얘기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HRM을 하느냐, 인적자원 관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론 중심의 연구가 응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3, 4분면의 연구, Organizational Behavior에서 HRM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 아마 인적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 4학년 때 혹은 2학년 이상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강의하는 과목들이 경영학 원론, 인적자원 관리, 뭐 전략 경영, 뭐 이런 것들인데, 조직 행동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수업을 저한테 다 들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경영학 원론, 경영학 기초 과목만 들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영학 기초 과목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날 수업이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도도 들어가서 경영 정의도 내려봤고요. 복습 한번 해보자. 경영 뭐였더라?
다스리고 계획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과 주체를 생각하면서 각각 오르거니제이션, 매니저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그리고 3장에서 핸드아웃 3장에서는 조직 인사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시적인 관점, 매크로, 미시적인 관점, 마이크로, 티오레티컬, 이론적인 측면, 애플리케이션, 응용되는 측면을 통해서 각각 오르거니제이셔널 티어리,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오르거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요. 오늘 배운 거는요, 여러분들이 조직 인사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정말로 추려서 설명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공부할 것이다. 특히 우리 이제 이번 학기에는 요 이사분면과 일사분면에 대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아무래도 개론 과목이니까 매크로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이크로한 관점으로 들어간다. 조직 행동과 HR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2주차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